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양형 기준으로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공범이죠. 김진성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이었습니다. 역시 그다음 결정적인 법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앞에. 지금 현재 재판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고일을 정하고 재판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숨소리만 들어도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멸콩 라이브를 비롯해서 시청자들이 2년이 넘게 기다려왔던 일입니다. 네. 이제 하나씩 결실이 맺어지는 결실이 것이에요. 맺어집니다. 네. 선거법에서 2년 징역형이고 오늘 3년 징역형이었어요. 네네. 오늘 재판 분위기 어땠습니까? 재판 분위기 이제 이재명이 웃고 들어갔다 울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만큼 지금 이제 구형 뒤에 구형을 확실하게 하니까 구형 뒤에 이제 본인들의 할 말이 없는 이제 그 변명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절주절.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은 또 이재명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게 이만큼 길어지고 있다. 예, 이만큼 뒤에 길어지는 거는 이재명이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지금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20분쯤에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지금 이재명의 최후 진술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역시 이 위증교사는 명료해요. 네. 녹취록입니다. 네. 녹취록을 가지고 이재명이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야단쳤어요. 또 검찰을 야단치더니 그 녹취록을 들어보라. 이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검찰의 친위 쿠데타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네. 재판부도 들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 검찰도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라고 하는데 요약본도 있고 완판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꼭 같은 녹취록을 30분짜리를 들었는데 이 지금 이재명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재명의 주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다. 이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넋두리 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심리 상태로 들어가면은. 제발 좀 속아줘. 그거 아닐까. 예. 속아줘. 예. 오늘 검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위증교사도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고 했어요. 제가 녹취록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과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위증교사 재판은 이 증인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증인이 49명이에요. 재판 시간 질질 끄는 것은 전부 증인들입니다. 증인신문입니다. 증인도 3명밖에 안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을 가지고요. 이 녹취록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만 저는 나가서 이야기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재명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지막으로 양형 이후 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 막론 중범죄로 취급된다. 위증죄는. 위증교사는. 그래서 위증범죄를 동서고금 막론하고 중범죄로 동서고금 막론하고 처벌해왔다.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엄하게 취급, 국가사법작용 형해화할 수 있는 일관된 입장을 고지하고 있다.
그래서 위증은 위증 법원 대한 대법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대법원은 국민 건전 상식 관련된 공정 투명한 양형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위증 범죄도 주요 범죄 중 하나로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최근 5년간 위증 교사범 195명 전수조사 결과 실형 그러니까 195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9명, 35.4%, 집행유예는 58.4%, 벌금형은 불과 12명으로 6.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 외에 실형이 94.8%였는데 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무지한 사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위증하거나 이런 거에 좀 무지해가지고 했던 사례. 이런 사례에서 벌금형으로 다스렸지 그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벌금형이 없었다. 이거를 지금 양형으로 이해하고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해서 이 모두 그 양형 기준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법 적용에 참고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의 최고형이 2년이에요. 지금 위증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을 최고형을 때린 겁니다. 양형 기준상에. 네. 법에는 5년씩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검찰이 최고형을 때릴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검찰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걸 소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 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거법 위반처럼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김진성의 증언을 재판에 적극 활용하면서 누명 썼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증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정범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대 신분도 뭐냐면 지금 당 대표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그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해달라. 자기 혼자 또 자기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부하들까지 시켜가지고 김진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종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재명은 이제 3년 구형 이유가 자숙하지 않고 부정 행태를 반복하고 공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완벽 위증을 도모했다. 도지사 지위 남용으로 집요하게 회유하고 재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지금 3년 구형의 사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던 잠깐 최대 쟁점이 된 녹취록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의 위정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정교사 녹취록이 찾아냈을 때 검찰도 놀라고 이재명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 녹취록이 딱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재명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잘 아시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죠. 측근들을 시키거나 변호사를 시키죠.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례나 전화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3차례나 전화해가지고 회유의 협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지 않았던 사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사실처럼. 그렇죠. 마치 사실처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최철호 PD PD 수첩의 최철호 PD도 최철호 PD도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철호 PD가 자기를 음해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음해를 어디서 최초로 PD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검찰 진술을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PD는 정작 법정에서도 혹은 검찰에서도 이재명에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책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 하다못해 방송국 PD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은 이 유죄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로 PD가 음해했다. 음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음해입니다. 음해를 한 적이 없는 사람, 자기한테 오히려 우호적으로 증언해주고 이야기해준 사람조차도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재판에 가서 본 적이 없을 거니까. 예. 이게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20년 넘게 이제 자신의 당시에 PD를 사칭한 부분을 거짓말로 덮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018년에 이재명과 이 김진성이 나눈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도 이게 녹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것이죠. 네.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김진성이 이걸 보관을 합니다.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다 놀랬던 것이고 김진성은 인정을 합니다. 네. 위증이 있다라는 부분을요. 네. 이게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법 역사에 한국 정치권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육성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반박하는 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재명의 말이 이런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이재명은 이것만 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라고 뒤에 이어지는 이재명의 말들입니다. 이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분위기가 이렇다. 소문이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 이재명의 교활한 부분입니다. 거짓말을 교사할 때 흔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는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검찰은 아니다. 이 30분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오늘 그 이재명이 법정에 나가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증이 인정된다. 그다음 이재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갖은 이 법꾸라지 행태입니다. 이 행태로 인해서 가중처벌 요인밖에는 없다. 경감 요소는 없다. 지금 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예. 김진성이 만들어낸 거고 다 창작한 거고 김진성 선거캠프 소속이란 인물의 전화에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다 만들어내고 예, 김진성이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육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까? 이제 아니요, 거의 지금 끝나가는- 계속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있는 중이죠. 예, 최후 진술이 끝나야 선고일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고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마 11월 초 아니겠느냐? 선거법 위반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처럼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예. 이재명 변호사가 한 이야기고요. 아직 이재명 지금 6분 현재 이재명이 7시 6분 현재까지 최후 변론 중이라고 하네요. 예. 아직도 최후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답니다. 예,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대요. 7시 6분 현재. 이재명 변호사들이 원래 이 변호사들 말이 길어지는 아블라블라블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말이 길어지는 예. 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하거든요. 예. 이거 이재명한테 지금 얼굴이 면이 안 서는 거죠, 변호사들이. 예. 이재명도 말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말이 길어질 겁니다. 뭐 오늘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법정에서. 예. 배도 고플 텐데. 예. 이재명이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끝이 나야 선고일이 정해지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선고일이 11월 15일 이전이냐 이후냐도 네.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에게 누가 네.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이 어느 판사 재판부가 될 것이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보다는 이 위정교사가 훨씬 간단합니다. 내용 네. 자체는요. 자, 간단합니다. 선거법 위반이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예. 이 위정교사 11개월을 끌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이걸 심판하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33부 대장동 위례 재판을 하고 있는 김동현 판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만약에 한 달 내로 잡으면은 김동현 판사님은 눈치 안 보거나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고 이 재판을 만약에 그 이후로 선거법에 넘기면 선거권 이후로 15일 이후로 만약에 선고하겠다고 하면은 선거법 좀 봐야 되겠다. 예. 아니 우리 한 분이 11월 15일로 같이 하라라는 건데 이 두 재판부가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사들도 물론 네. 판결을 내립니다만 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완전히 네. 뭐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11월 15일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있으니 그건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전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네. 변호사들이 무슨 변론을 이렇게 길게 하나요? 지금 2시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사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마지막은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여러분 판사님한테 선처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동안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3년 때리고 검사가 워낙 세게 말하고 갔잖아요. 그다음 팩트만 딱 찍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이제 까먹어라 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좀 전에 검사가 했던 말은 판사님 까먹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아주 웃긴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경우를 당했습니까? 예. 김만배가 저를 갖다가 이제 신문한다고 지가 직접 하는데 저는 갑자기 허경영이 온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부황부황 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저거 짜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답변은 다 해줬고요. 그 답변이 뭐냐면 이제 정진상이 마지막으로 자기 그 뇌물 안 받았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꼬리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정진상하고 김용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좀 도와줘 볼까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이따 나중에 이걸 법정에서 지가 떠드는 거라서 나중에 증언할 때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하면 전 위증으로 예. 고발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그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그 의형제 매징대가 2014년 6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증언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가 이거를 인식한 게 2015년 초예요. 그런데 2014년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타임머신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요즘에요? 예, 타임머신 요즘에 다 타임머신 한 대씩은 갖고 있잖아.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정진상 김용을 도와보겠다고 김만배가 떠들어냈는데, 예. 그건 아주 그냥 나중에 김만배가 증언할 때 다시 물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다시 위정교사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김만배가요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여러분 네.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김만배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2014년 6월에 만난 이유는 정진상을 만난 이유는 유동규가 도시공사에 돌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유동규가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가게 힘을 써주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만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개판입니다. 개판.
이야기를 지금 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거짓말로 거짓말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잔치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예. 오늘 위정교사도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도 예. 아마 거짓말 잔치일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두 가지가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최고징역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쁜 죄질의 경우에 네.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네요. 이 법정 구속시켜야 하지 않느냐. 네. 라는 겁니다.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김동연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대한민국의 판사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김동연 부장판사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지금 뭐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재판이 안 나온 것도 몇 번이며 예. 김동연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다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구속을 시키는 것과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분위기와 검찰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그때는 이제 이 석방 요구안이 됩니다. 이건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검찰이 아니고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결정이 내려진 거를 만약에 이제 동의를 안 해주면 예, 범인 은닉 아닙니까? 범인 은닉. 예, 범인 은닉이죠. 국회가 범인 은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정 구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검찰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검찰이 합니다. 선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을 하는데 선처를 해주게 되면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정 구속이 사회로부터 아니 것이 정치인이 더 책임을 져야지. 그럼요. 더 책임을 져야지 왜 정치인한테 그거를 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선처해 줘야 됩니까? 일반인은 차라리 선처해줘도 예. 정치 권력 뒤에서 방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더 잡아 넣어야 된다. 당연하죠. 더 강하게 엄벌해야죠. 책임이 그럼요.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정치 권력과 법꾸라지 행태 같이 가져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예. 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네.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댓글을 써주시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뭐 본부장님도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갔는데 유동규 본부장 덕이다. 고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는데 아니죠. 뭐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참 예.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셨고, 예. 정말 그 끝까지 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 덕인 거지. 그럼요. 예, 누구 하나의 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아우 지겨워, 아우 이재명 지겨워 이럴 때 지겨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까지 지켜본 덕분에 이재명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번에 이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예. 두 개 다 유죄가 나오죠. 그러면 한 개도 아니라 두 개 다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무죄라는 이야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다는 이야기,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계륵이 됩니다. 언제? 지금 이제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완전히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잃으면은 그동안 이재명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이 저렇게 검찰을 겁박하는 이유거든요. 예.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이화영, 정진상 모두에 대해서 네. 나를 믿고 불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김영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 달라질 것이다. 달라집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 죄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에 정해져 있는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내라라고 하는 것은 강형구정이다. 예. 이 꼭 지켜라. 예. 라고 했어요. 그다음 다른 모든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대법원장이 챙기고 보호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판사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역시 대법원장입니다. 네. 인사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인사 부분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사회에서는요, 예, 봉급보다는 진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누구도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인사에는 굉장히 많은 민감하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것이요. 11월에 지금 이 두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은 못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요. 예.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위정교사거든요. 정진상하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잖아요. 손 좀 줘보시죠. 이렇게 줘면은 쉐쉐쉐 하게 되는 거야 이거죠. 그거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방에 넣어주면은 아니 다른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러 나와서 하거나. 예, 쉐쉐쉐 할 겁니다. 쉐쉐 쉐쉐 노여가러 나와서 네. 되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네. 본부장님이 하도 재미있으셔서 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10월 한 달은 국감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11월에 선거가 예상이 되고 오늘 위증교사도 지금 분위기로는 10월 안에 선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쵸. 앞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위증교사 판사가 나는 그래도 10월 달에 할 거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월이 어떻게 보면 구형과 선거 사이. 근데 국감이 있어요. 맞아요. 민주당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국감은 민주당에서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네. 사실 국감이든 그리고 지금 뭐 청문회든 무조건 이걸 정쟁용으로 했지 뭔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인사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정쟁만을 일삼았고 이번에 국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도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무려 84명을 지금 합의도 네. 없이 지금 증인 신청을 네,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가방위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겁니다. 114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증인 신청을 네네.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국감 같은 경우는 증인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이게 어쨌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인데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어떤 증인들 이재명의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네. 증인들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에 유리하게끔 분위기를 선동해 낼 수 네. 있는 본인들이 선동해 낼 수 있는 네. 증인들을 지금 무작위로 신청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조금 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사람이 이게 맞는 것도요. 한 번 맞을 때 무서운 것이지. 근데 지금 이게 계속 국민들이 봐도 야 얘네들 국감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인사청문회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밝혀내면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독도는 우리 땅. 네. 모든 국회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몸으로 실천한 건 우파인데 맨날 지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던 좌파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니 이것도 참 통탄할 일인데 네. 이런 것들도 우파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어차피 할 공격들은 우리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네. 범위인데 이 방법은 이거 막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너무나 이런 걸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그쵸. 분위기 몰아가는 거 이거 우리 당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수준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네. 논평 하나라도 더 쓰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패널들 나와서 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몰려갈 것입니다. 근데 팩트는 이겁니다라고 네. 더 많이 말해주고 네.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이러한 국감을 통해서 뭔가 근거 없는 말들만 하면서 뼈가 없는 것들 뼈 하나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도 민주당도 자기들 스스로 동력을 잃는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22대 국회 내내 이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법원장께서 재판의 속도를 올려라, 높여라, 빠르게 해라.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4 원칙을 지켜라. 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안에 끝내는 네. 원칙을 지키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때까지 지금 굉장히 지연된 정의라고 재판들이 지연돼 오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나 기타 지금 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재판들이 너무나 장시간 지연돼 왔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네. 너무 1심 선고를 구형과 사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길죠. 네. 지금 길죠. 보통 이례적이잖아요. 한 달 안에는 맞아요. 보통 하는데 네. 이거를 한 달 반이나 끈다는 게 판사가 좀 자신이 없나?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판사들이 네. 지금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때 대한민국 어떤 권력도 판사들을 이와 같이 희롱하지 못한다. 그쵸. 예, 뭐 탄핵하겠다느니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느니 네. 물론 지금 판사는 제외시켰지만요. 이제 눈치 보니라. 근데 판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네. 그리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법리대로 판결을 해석하면 된다.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네.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싶어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판사가 뭐 나는 법을 지키는 뭐 최후의 보루야 정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막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집회를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면 사실 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11월이 되면 아마 수원지법 앞은 개딸들의 그냥 어떤 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판사를 사실 심리적으로 좀 위협하지 않을까. 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국민 법감정. 그쵸. 네. 그쵸. 이런 말이요. 국민들 우파 국민들께서는 보수 지지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 우리도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게 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네. 순간에 이게 마녀 사냥이 되고 그쵸. 북한 같은 인민재판이 됩니다. 맞습니다. 법만큼은 법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우리 편이든 상대방 편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일부 개딸들이 저 법원 앞에서 저렇게 판사를 압박하는 것 여기에 굴복하면 판사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권한이 점점 더 약화될 겁니다. 매번 정치 사건에 대해서는 좌지우지된 판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조차도 정당한 권력조차도 잃게 될 것이다. 네,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판사들 중에서도요. 제가 볼 때 선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들에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변경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건 선구자가 나를 희생하고라도 이건
이거 바로잡겠다라는 선구자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이재명이나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지금 법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나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 행위나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 감정을 담아서 판결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공정한 판결 빠르게 해보자라는 판사들이 네. 대한민국에 한두 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약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적어도 어떤 해당 판결 그러니까 구형에서 선고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그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 앞이나 판사 자택 주변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너무 한 좋죠.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정도를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하거나 못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집회의 자유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인데 네. 제가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재판이든 간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네.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없다. 이것은 크게 봤었을 맞습니다.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제를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판결의 정확성을 해하는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금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네. 법치 확립을 네. 위해서 좀 그럼요. 약간 환기를 시킬 네. 수가 있어.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를 막론하고 그럼요. 국민 법감정을 얘기를 국민 하는데 법감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일부 법조인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 법감정이란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잘못된 사실 거예요.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그럼요.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럼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네. 법이 지배한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럼 법치주의에 왜 살아 그냥 군주제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법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우리의 속마음이 후련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네.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그렇게 바뀔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그렇죠. 가족 그리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낸 세상이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최강태 강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국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위를 하는 개딸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제 국감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당연히 뭐 이재명 관련한 검사는 다 탄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 중인 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를 부를 것 같으면 문다희도 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못 그 문재인 부르게 가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안 되고 수사하는 사람만 지금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번 국감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탄 국감 또 김건희 여사 저격 국감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은데 100%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99.9%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인 신청조차도 원래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있고 네. 기존에 지금 이재명 방탄 민주당이 이제는 문재인 방탄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면 이재명 플러스 문재인 거의 1 플러스 네. 1이네요. 1 네. 플러스 1 방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판결에 유리한 사람, 문재인 판결에 유리한 사람들만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거 국민들을 결국은 선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공정하게 국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의 가족들, 문다희 씨부터 다 불러야지 맞는 것이죠. 그쵸. 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키겠다. 근데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이 계시니 네. 이 증인 채택부터 시작해서도 민주당이 그쵸. 잘못하고 있구나를 네. 인지하실 분들은 인지할 것이다.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올라요. 안 오르죠. 네,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오르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이러한 수준의 선전선동에는 당하는 분들이 적어졌다. 여기에 선전선동 당하고 같이 목소리 내는 거는 민주당의 극한 지지자들 뿐이다. 근데 이분들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방송 나서 좀 찾아보라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라고 해도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러고 있거든요. 확인조차도 안 합니다. 안 해요, 확인조차도. 안 해요. 예. 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네. 시켜주면은 조작된 거래.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참 이때까지 국감에서 보면요.
이게 법무부 장관 부를 수 있어요. 검찰총장 그쵸.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수사 중인 검사를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법부가 검사들, 지금 정의 구현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목을 조이겠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너 이거 잘못해봐. 너 이거 잘못하면은 너 가만두지 네. 않겠어라는 네. 협박하는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거 지금 수사 중인 검사들을 여기 증인 신분으로 부르면 어떡하냐. 이 목소리를 정말로 강력하게 맞습니다. 내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논평이요. 국민의힘 지금 대변인 많잖아요. 하루에 논평 2-3번씩이라도 써서 이거 수십 번이라도 나가서 기사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야 이거 잘못됐네.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을 수사하고 있는 왜 검사들을 이거 지금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은 이 수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당한 수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민들이 의심하게끔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여당에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수밖에 없다. 여당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맞습니다. 보셔야 돼요. 108석이에요. 할 수 108석이 있는 많은 거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알려줌으로써 여론을 움직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웅이세요. 사실 선배님 같은 분들이나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지금 스피커에서 방송에서 얘기 네네. 못 해주는 것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저를 주시고 얘기해 빗대서 주시는 지금 거. 본인 네. 칭찬하시는 거죠. 그쵸. 네. 아, 근데 농담이고,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108석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이 안 계셨던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맞아요. 경우 탄핵 때 우리 맞아요. 꼼짝도 못하고 맞아요. 그냥 당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이게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지금 국회가 개입하는 문제, 네. 그것도 더구나 당사자잖아요. 그럼요. 그거 안 되고 사법부를 또 압박하는 문제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한 어떤 종합 어떤 패키지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그쵸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삼권 분립을 위한 특히 사법부 독립을 위한 왜냐하면 법원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다 형식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21대, 22대에 가장 많이 네.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가 돼 있기 그쵸, 때문인데 그쵸. 제가 하나 명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개혁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지금 국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 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 공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당 같지가 않아요, 당 같지가 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개혁의 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탄할 일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합법적인 형태의 변호를 하면 되는 네.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쵸, 것이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지금 도대체 화가 나서 그러는데 22대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적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국회로 입성을 했습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요. 국회를 자기 맞습니다. 개인 변호 로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로펌이에요, 로펌. 그러니까 이재명 로펌이 검사 불러가지고 지금 윽박을 지르는 그럼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사법부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가 108석이라서 그쵸, 만들 수가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때 정말로 이게 어떻게든 간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강약 중강약이 필요해요. 민주당 정말 빤들한테 가서 여기 가서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안 백날 돼요. 얘기해봐야 안 먹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가서 100개 중에 하나 통 얘기해야 돼요. 야, 니네 그래 다 맞는데 이 정도 틀리지 않았니? 라고 얘기해야 그래 그 정도는 틀렸을 수 있어라고 그쵸, 수긍하게 그쵸, 만들어야 그쵸. 되고 여기에서 또 적당한 데 가선 약, 중강, 강 이거를 섞어가야 되는데 우리 당이 보면 이런 전략이 없어요. 목소리 톤이 한결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 편들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보면 옛날에 신천지 왜 코로나 때 이재명이 앞장서서 신천지 때려잡는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딸이 지금 약간 신천지 그룹 같기 때문에 이 신천지 가서 이 선교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빼고 나머지를 다 포위해서 신천지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개딸님들은 좀 고립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신천지 행사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진짜, 나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표국을 알아?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비공식 통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1번이 불교입니다. 네네. 2번이 무속인이에요. 네. 토속신앙, 무속인입니다. 3위가 개신교예요. 네네.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신천지라는 집단도 표의 수가 전국 단위로 보면 대선 등에서는 무시할 만한 표가 아닌 많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 와서 인사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이걸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우파만 참여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거를 단지 선전선동했을 뿐이다. 이것도 찾아보면 좌파들 중에서도 참여해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들의 그냥 참 비애다. 부르는데 안 갈 수기 참 힘들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네. 그런 주제에 또 구약 성경 갖고 그렇게.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국 단위로 해를 끼치는 어떠한 사이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판명된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에서. 근데 이게 아니라 뒷구멍에선 이용하고 앞에 나선 서로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신천지 신도보다 개딸 신도분들이 훨씬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뭐든 간에요. 나만 맞다라고. 더 신앙이 더 높아요. 예,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게 종교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존경이라고 하는 게 네. 종교라고 하는 게요. 민주당에 신문만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본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민주노총 때려잡을 때는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하면 네, 네. 거짓말하지 마 이런다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맞아요. 안 찾아본다니까요. 그럼 저놈 저 입 벌리면 거짓말이야 구라야 막 이런다. 독도를 그러니까. 이승만 라인에 포함시킨 거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승만이 그랬을 리 없어. 이승만 친일파잖아. 막 이승만 이런. 대통령이 팔려고 한 걸 네. 김대중 대통령이 사온 줄 알아요. 진짜, 그럼요. 개딸들은.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지켰던 우리 독도를 그러니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신한일 어업 협정하면서 그쵸. 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경계선으로 어업 협정을 맺으면서 세계적으로 불랑거리로 분쟁 만드는 지역으로 겁니다. 만들었죠. 분쟁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파 패널들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나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쵸. 네. 알려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케시마를 인정했다 이런 논란도 불러일으켰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 네. 나가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보수는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의 사실 주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을 쭉 같이 와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고 선진국 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 좌파 분들은 민주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고 항상 안티로만 있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뭐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티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전히 제3세기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눈치, 중국이나 눈치를 엄청 보면서 뭔가 얘기를 잘 못하고 그 앞에 가면 다케시마라고도 했고 쎄쎄라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굴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대한민국을 비굴하게 만든 건 계속 진보 진영이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 문재인 정권만 봐도 지금 우리는 그렇죠. 작은 봉우리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작은 봉우리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참 비굴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러한 언사들은 다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무언가를 성장 발전시키는 중심에서 땀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투쟁의 그쵸. 결과물인지를 압니다. 근데 알죠. 이 옆에서 훈수를 뒀던 사람들은요. 막상 자기들은 이러한 노력도 그리고 땀도 흘려보지 않았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발끝도 못 쫓아갈 그쵸, 사람들이 그쵸. 뒤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에 맞들린 건 거예요. 그쵸. 그럼 여전히 지금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져가 놓고도 뭘 변화시켰습니까? 이 21대 22대 국회 동안. 또는 우리. 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변화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실력이 없으니까. 네. 그럼
180석으로요. 이렇게 정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미친 듯이 만들었다면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국감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을 한 번씩 부르고 그냥 회의를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증인들한테 더 이상 질문 안 하기. 아니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때 예국가를 거부했죠. 예국가 재창을 거부했죠. 네.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자고 하면 막상 또 민주당에서 거부할지도 모른다. 본심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부르고 싶은 거지, 민주당은. 그럼요. 임을 위한 향진곡은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은 안 부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요즘 유행어예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냥 지네가 범인이에요. 그냥 자기네가 범인이에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검사를 탄핵하는 자가 범죄자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법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범인인 겁니다. 법 앞에 당당히 쓰는 사람들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왜 법 앞에서 못 씁니까? 법 앞에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 정도 혐의가 나왔으면요. 양심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통상의 정치인들은 이때까지 그래도 이 정치인의 풍모를 지켜왔던 면모를 지켰던 정치인들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로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부터 했어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검사 너 가만 안 두겠어. 판사 가만 안 두겠어. 니네들이 이거 지금 법 왜곡시킨 거야. 법 왜곡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 21세기에 지금. 그 관련 법들 다 있어요. 법을 정말 왜곡했었을 때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요. 검사들 같은 경우도 직무 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인 거예요. 직권 남용도 있어요. 죄가 없는데 기소했다 이거 직권 남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다 있는데 법 왜곡죄라는 제목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뭔가 검찰이 더 나아가서 법원이 더 나아가서 정부가 뭔가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조폭이나 마피아들은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대신 칼과 폭력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조폭이나 마피아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수사하거나 잡아가던 경찰이나 검찰을 사실 뒤에서 몰래 폭력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폭력이 없는 대신 칼이 없는 대신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국회에는 권한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로 보복하는 거. 지금 이게 현대 사회에서 보면요. 민주당은 법을 만들 힘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도 폭력도 쓰고 있다. 지금 이게 검찰한테 하는 게 폭력이고요. 판사한테 하고 있는 게 폭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이게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한 것조차도 폭력이다. 그쵸.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위증을 부탁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법 대북송금부터 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온갖 증인들에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 없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뭔가 하나가 유죄가 나와져서 이 사람이 무너지는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순간 수많은 증인들이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구할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이재명 무서우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그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건 약간의 협박과 주먹질이고 탄핵을 하는 건 칼질 아닙니까? 조폭으로 치면. 왜냐면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결국은 옷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시대에 내가 여기에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겠지만 이게 내 가족을 지키는 수입원이기도 한데 이 경제적인 줄을 자르겠다는 건 결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잘라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경제적인 칼질을 했다.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딱 좋네요. 경제적 사용 선고를 내가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몇 년째 일도 안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세비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저기를 칼질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입법부 견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군부 독재를 겪고 나서
그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엄청 쏟아져서 그렇죠. 사실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부권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입법 독재를 10년째 겪는 거잖아요. 8년이 되는 거죠. 22대까지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국가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법부가 민주당이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영원히 자기들이 지금 다수당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1대, 22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틀어질 네, 수 네, 있는 행위들을 지금 네.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를 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지금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쵸, 건데 그쵸. 이 상태로 간다면 입법부 아래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언젠가는 우리 당이 보수가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또 우리 당은 착해요. 이것도 원상복귀 시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원상복귀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민주당이 어떠한 계획들을 짜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정말로 파악해서 이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빠르게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그쵸, 인정하고 그쵸.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야 된다. 그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약 중강약 필요하다. 중도들에게. 저는 그래서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 안 네. 했잖아요. 잘했다고 보는 저도요. 게 네. 지금은 이 문제를 키울 필요가 맞아요. 없고 이제 네. 국민들이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거부하고 여기서 부결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법인지도 몰라요. 너무 똑같은 법을 계속하니까 그냥 이건 조용히 지들끼리 쇼하게 넘어가고 대통령 반사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필리버스터니 뭐니는 지금은 훨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아, 본의 얘기인데 아까 우리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배님께서 MBC에 출연한 우파 패널들은 좀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위인이라 된다. 그랬죠, 위인. 위인이다. 근데 MBC에 나가 출연한 분들 중에서 막 속 시원하게 얘기를 완벽히 못하더라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강약 중강약인데 거기서 세게 말해봐야 안 듣지. 예, 도라이 소리뿐이 안 들어요. 어.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나갔을 때는 하나 정도 부정적인 거 팩트 탁 짚어주고 나머지 그래 끄덕끄덕 해줘도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거 진짜야 가짜야 찾아보게만 만들어도 그쵸, 성공이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승부한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저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의 방벽을 쳐놓은 여러 가지 곳곳들에 스며들 수 있다. 그리고 그쵸. 우리가 스며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말만 시원하게 한다라고 답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답이 지금 아니다. 우리가 예. 지금 그렇게 카타르시스 느낄 때가 네, 아니에요. 그럼요. 예,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